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으로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유가족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거리두기를 하고 가게의 문을 닫아라,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앵무새처럼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범했던 부부는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으로 생떼 같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심척의 고통을 겪었고, 늘 효도하는 것이 아닌지 괴로워하던 자녀들은 고령의 부모님 손 한 번 붙잡아들이지 못하며 만국지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실히 장사하며 희망찬 내일을 꿈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속절없이 닫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백신으로 인해 영문도 제대로 모르는 채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분들을 추모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들어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코로나 백신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게 된 이들의 절절하고 비통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 추모제 관련 담당 위원장님과 김철 위원장님과 나머지 세 분께서 발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버렸고 국가기관은 백신으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을 피해 주장 학부모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질병청으로부터 10개월 만에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후로 병원 한 번 안 가본 아이인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 결과에는 왜 백신 부작용이 아닌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조작해 사기 방역을 펼칠 때 앞장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기전을 확인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승인 후 제출받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를 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이 백신을 허가한 식약처를 상대로 한 전문의들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는 백신 성분 공개 검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법원 명령으로 공개된 화이자 내부 문건에는 한 달 만에 코로나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음을 확인했고 내부적으로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코로나 감염이라는 내용, 35명의 청소년이 접종 일주일 이내 심장 손상을 겪었으나 묵인했다는 내용, 임신부 44%가 유산을 겪었는데 원인 불명 처리 후 종결했다는 내용, 7살 소녀가 뇌졸중에 걸렸다는 내용, 생후 2개월 아기에게서 간 손상이 관찰되었다는 내용 등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식약처가 백신을 승인하기 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신을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러한 행태에도 제약사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에 동의했고 비밀 유지 조약에 동의하면서까지 수조 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계약서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자 질병청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도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청은 효과 없는 백신을 거리두기 백신 패스로 국민들에게 강제 접종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은 예방이 아닌 중증 및 사망 방지라 답변했습니다. 식약처의 허가 목적과도 전혀 다른 이유로 국민들에게 강제 접종했습니다. 공개된 화이자 문서에는 임상시험에서 1291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임상시험 3개월간 1223명이 사망했다는 것, 4만 2천 건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중 2만 5천 건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부작용이었습니다. 예방 효과는커녕 1291가지의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광범위한 면책 조항에 동의하면서 백신을 구매해 백신은 안전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접종했고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 1291가지의 인과성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질병청은 화이자 내부 문건의 1291가지 부작용은 이상 사례의 나열일 뿐 이상 반응이 아니라고 답하면서 그 출처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이상 사례 중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니 질병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인용하고 불리할 때는 발뺌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백신을 접종하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백신의 성분 검증이나 접종 중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단지 백신의 허가와 접종 이외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국민을 상대로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백신의 안전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와 질병청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포정치로 국민 기본권을 무시했습니다. 코로나의 치명률을 조작하고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 사망한 고인의 몸에 달린 호스, 붕대, 환자복 등을 제거하지도 않은 채 침대보로 둘둘 말아 그대로 화장해버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입회는커녕 본인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유골함만 전해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유린했습니다.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은 제로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 중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은 확인된 것만 18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단 한 명도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 주십시오.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코로나19로 3만 5천 명, 코로나 백신으로 2,600명의 무고한 국민이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우한 폐렴 창궐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대한이사회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빗발쳤습니다. 2020년 2월 2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2시간이 안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과 고통을 나누겠다면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 없이 허용하였고 2020년 2월 16일 전후로 대구를 시작으로 국내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코로나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죄 없는 국민 3,100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을 당했고 1회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하여 2,600명의 국민이 죽음을 당했고 48명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에 종사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가 서둘러서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다면 코로나19에 의한 한국인의 참혹한 재앙은 분명히 예방했을 것입니다. 더욱이는 코로나19 희생자와 유족들은 코로나19 감염 가해자로 몰려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강제로 격리되어 가족의 사망과 화장을 입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장례도 치를 수 없게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는 백신에 의한 부작용 인과성을 증명하라면서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코로나 백신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나 애도 한마디 없이 유족들을 잔인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추모위원회에서는 오늘 추모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제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추모위원회는 15개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와 코로나 백신에 의한 살인 방역의 진상을 파헤치는 치열한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추모위원회. 저는 백신 피해자도 아니며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선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녀 중 둘째가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고3이었습니다. 고3 학생의 수능 일정에 맞추어 백신 단체 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백신의 부작용을 알게 된 저는 교육부에 수없이 전화를 하여 안내장에 부작용 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였고 행정소송과 공문 발송, 1인 시위와 집회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접종 중단을 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다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3 학생의 사망 뉴스를 듣고 강남 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여기 유은혜 전 장관이 고3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며 파이팅을 외친 사진이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설득하겠다며
온라인 포럼을 하자 헛소리라며 너나 맞아라 라는 댓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백신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백신 접종만을 강제하고 백신이 무섭다는 지금 유은혜 장관이 계속 언론에 무조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하라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백신이 무섭다고 말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부작용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며 설득까지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한 정은경, 유은혜, 김부겸, 정세균, 김감립,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여기 백신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청소년들에게 0%였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청소년들에게 접종률을 높여 접종을 강요했습니다. 교육부는 고3학년 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하였고 질병청은 연구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고 12세, 17세 접종을 강행하였습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 공호중 학생과 중학교 3학년 이예원 학생, 고2 이선주 학생의 사진이 여기 피켓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고3 반응,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와 질병청 보고서만 전달되었어도 접종을 피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권우진, 박정현, 이승주 학생도 그 당시에 대학에 진학하여 또래와 같이 대학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이상 반응 사례가 속출하자 모니터링 안 했다며 발뺌하고 자료는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본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접종 후 특이사항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백신 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으로 공문을 보내 이메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접종 불법적 강행과 은폐에 대한 수사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없이는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과 미래를 빼앗긴 아이들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형사처분을 위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충격적인 학생 백신 접종의 과정을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 요청드릴 것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과 국민들에 대한 긴급한 회복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상권을 문재인 정부에게 청구해야 하나 의식불명과 생명위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들과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속고 버림받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 정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가게를 잃고 재산을 잃고 시간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깊은 절망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부의 역할이라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